안녕하십니까. 진선미 위원장실의 박영선 보좌관입니다. 오늘 일부 사회를 간략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검시관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차 토론회로 입법 발의를 지금 준비를 했고 곧 발의 예정인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이후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회가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화된 인원으로 국토위 소위회의실에서 회의는 진행되고 있고요. 대부분 온라인 줌으로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화상을 통해 회의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는 진선미 국토위원장님과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법의학회, 군인권센터 주관과 남인순 의원님, 박완주 의원님 함께 공동 주최해 주셨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는 사구통일평화재단과 추모연대, 민변과거사 청산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형제복지원 대책위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부 행사와 2부 행사 포함해서 토론회는 총 2시간 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회를 위해 많은 힘과 관심, 애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우리 정근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정근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남인선 위원님, 박원주 위원님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주최를 하고 계시는 군사망사고위원회 이인남 위원장님 오늘 안 오셨습니다만 자주 제가 뵙고 상의를 드리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16일 1차 토론회가 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이어서 2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검시 및 법의관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주지하듯이 저희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지난 작년 12월 10일 재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출범한 지 약 2달이 지났는데 오늘날까지 2,000여 건, 3,500여 병에 달하는 분들이 진실규명을 신청을 하셨고 이렇게 단시일 내에 많은 신청 건수가 들어온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현대사가 참 어둠에 있는 부분이 많다.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그리고 왜 실행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의문사 사건들도 다수 있고 그 의문사 사건들은 오늘 우리 토론을 하는 이 검시 및 법의관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활동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약 80건의 사건을 조사를 해서 30건의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수의 의문사 사건이 접수되어서 일부 진실규명이 되었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사인을 규명하거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하고 국가에 대해 사인 확인 제도, 즉 검시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의문사 사건 진실규명의 핵심은 1차적으로 사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뤄야 할 사건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법의학 전공의, 검시 절차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부족하기만 한 공적 부담은 억울한 진실의 죽음의 진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검시 및 법의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이 검시 및 검의관 제도가 도입되어서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의미 있는 토론회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20대에서도 그 검시 및 법의관법 대표 발의하셨던 진선미 의원이시고요. 21대에서도 반드시 이 법의 발의와 통과를 위해 힘써주실 의원이십니다. 진선미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도 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7월에 또 검시관제도 도입을 위한 1차 토론회를 했었고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관심 보여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고 그 이후로 물밑으로 또 법안을 만드는데 여러 전문가분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셔서 오늘 토론회 본격으로 진행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토론이 끝나면 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사전 작업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잘 담아냈기 때문에 반드시 21대 국회 안에서는 입법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억울한 죽음을 다 없앨 수야 없겠지만 2012년에 국회에 들어와서부터 늘 관심을 가졌었고 죽음이라는 또 이별이라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인데 그 죽음의 원인을 불분명하거나 또 때로는 왜곡되어 있다면 그것이 가지는 남아있는 분들에게 주는 그 고통이라는 거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됐고요. 또 그렇게 죽음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는 것이 어쩌면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쁜 일정 때문에 못 오셨지만 우리 남인순 의원님, 박원주 의원님이 각각 관련된 상임위의 보복위 또 행안위의 위원들이시기도 하고 이 법에 관심을 함께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함께 잘 이렇게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특별히 와주셔서 축사까지 현장에서 해주신 우리 정근식 진아이 위원장님 너무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잘 마무리해 주시라고 우리 모두 다 힘 보태 주시겠다는 다짐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못 오셨지만 이인남 위원장님 또 우리 윤일병 어머님 또 그리고 또 허일병 아버님도 오고 싶으셨는데 오늘 못 오셨지만 그런 분들께도 사실 감사드리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법의학회 군인권센터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오늘 귀한 시간으로 발제와 토론을 함께 해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께 박수를 보내는 마음인데요.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양덕무 법의학 부장님, 또 울산대의 김장환 교수님, 또 두 분은 이미 말씀드렸고 우리 임태웅 주장님, 또 경찰청에 지금 온라인상에 계신데 이종규 과학수사 담당관님, 행안부의 박성민 본부 담당관님, 또 보건복지부의 성경은 의료인력 정책과장님 이런 분들이 또 이 법안이 입법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많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입법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또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유족을 대표해서 그 최우혁 일병이라고요. 87년에 내내 사망하셨다가 2018년 31년 만에 순직으로 확정됐던 최우혁 이병의 형님 최종수님도 현장에 참석해 계십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다는 게
네, 하여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그 2부 토론의 발제와 토론의 사회를 원활하게 끌어가 주실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양경무 법의학 부장님께 발제와 사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제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이 법안 자체가 그 과거의 쟁점 사항들을 상당히 최소화한 상태라서 많은 법의 의사들 또 이 관심을 가지셨던 단체분들이 그렇게 흡족할 만한 그런 법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가 어떤 자각에 근거해서 이런 형태가 됐는지 오늘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읽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발표 파워포인트로 만든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가적인 설명을 좀 짧게 드릴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화면이 나가고 있는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다음 파워포인트 예. 여기 이렇게 이제 발의에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 우리 진성희 의원님, 그리고 남인순 박안주 의원실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과거사 정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민권센터,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행안부, 또 저하고 사건 해결에 늘 동반자 역할을 하시는 경찰청,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대한법의학회 감사 말씀 올립니다. 2005년에 처음으로 그 유시민 의원이 그 법의관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열띤 토론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 법의관법은 진행이 되질 않았고 그리고 나서도 7번의 시도와 중지라는 반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여러 법안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검토 의견들을 어느 단계별로 저희가 검토 의견이 있었고 그거 중점 사항을 모아봤습니다. 법의관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법의학 전문가는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 그 두 가지 확실히 하라 라는 그런 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었고요. 예, 그 다음 국가수 소속 이제 법의관이 국가수에 소속돼 있는데 그 국가수의 그럼 소속은 어디로 법무부로 할 겁니까? 경찰청으로 할 겁니까? 행안부에 그대로 둘 겁니까? 보건복지부로 갈 겁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볼시자가 있는 검시, 그 다음에 의사들이 검안과 부검을 하게 되는 시체시자가 들어간 검시, 그 두 가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그 법률안이 나가서 그거에 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변사란 이런 죽음들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법안 내에 그 변사의 종류들을 나열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검찰의 변사 정의하는 권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부정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검시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을 한다는 문제, 또 법무부 장관 밑에 위원회를 두고 행안부 소속에 있는 국가수가 있으니 그 위원회가 국가수에 옥상오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의의사가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데 현장에 즉시 나와라 라고 하는 부분이 수사에 오히려 그 방해가 될 정도로 아마 지연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경찰청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 7번의 여러 시도 부분에서 문제에 대한 그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한 번에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할 만한 인력이 양성되지 않은 상태로 그 법안이 만들어졌고 또 그러면 이 법안이 향후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야 그 사인을 규명할 수 있는 또 의문사 양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규모가 어떤 형태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로 이 법안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쟁점사항을 가장 최소화한 상태로서 국회 회기 종류와 운영을 함께하지 않는 어떤 동력을 가진 그런 법안으로서 이번에 마련을 해주십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 그 볼시자를 쓰고 있는 검시라고 하는 그 검시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이거는 의학적 검사뿐만이 아니라 수사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종합해서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시 권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시체, 시자가 들어간 검시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너무나 우리 체제 내에서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체, 시자가 들어간 검시라는 것은 정말 의학적인 검안하고 부검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자타살의 구분이 참 첨예해서 이런 그 의문사가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경찰청과 그냥 일반 의사들이 병사라고 해서 놓친 사건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뭐 내과,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해서 많은 의사들이 세분화되고 있는데 저희 그냥 법의의사는 규정이 그냥 의사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의사면 된다는 부분이 현재 그 수준과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부검하면은 정부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법의관들이 국가수의 공무원이 됐고, 근데 그 공무원들이 실제로 그냥 의사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 전문의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그 선배들이 주장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껴서 그런 분들과 함께 법의관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 현장을 봐야 한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 선배들이 전수하면 그렇게 믿고, 또 고인의 편에서 진실을 얘기한다면 또 그렇게 믿고, 미래 언젠가는 그런 법의관이 그런 사망과 관련된 사인 규명을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면서 65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65년 근무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 선배님들 포함해서 국가수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법의관 그러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명예로운 직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사회가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명칭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그냥 부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부르고 또 그게 국민한테 신뢰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정부 조직에서 국가수 부검 공무원을 일컫는 직명으로서 그냥 법의관이라는 명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의의는 그런 법의관들에 대한 그 자격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법의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들어간다는 그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부검을 왜 정부가 해왔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나름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수 부검 시설이 상당 부분 많이 발전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지하는 데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민간에서 설치해서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겠구나. 그리고 부검 감정료를 한 건 한 건 받아서 이런 시설을 계속 운영한다라는 것, 또 행정요원들을 함께 일하고 기획을 하고 예산을 딴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감정료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어려운 게 아니라 부검을 하고 나서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있고 또 누군가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는 분이 있고 그런 어렵고 또 어쩔 때는 정말 바이러스에 걸린 시신들의 우연히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것을 한다고 해서 감정료를 더 받고 그런 체제로 간다라는 것이 이 업무의 특성상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법유관들,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과거부터 이렇게 이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부검을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공무원 법유관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는 사실 병리 전문의이고요. 그리고 국가수에서 20년 넘게 부검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는데요. 저희 국가수에 이런 법유관은 어떤 자격 정도를 가져야 된다, 정부에 그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끼리 이 정도 전문의 정도 최소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적으로 지식인으로서 그런 양심으로서 신념으로서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장 소견을 종합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장을 나가기 어려운 부검 건수 때문에 현장을 못 본 것이 어쩔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권한도 없고 변사자의 질병 자료를 요청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또는 부검을 해보면 그분이 당뇨에 걸렸었고 또는 심근경색이 있었고 또는 경련이 있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전혀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부검을 하게 되니까 그 해석에 있어서 나중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는 이런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 그리고 변사자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병역 조회 권한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법안에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향후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저희가 사인을 규명하는 것이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라는 부분을 그동안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호주의 멜번 또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는 이런 첨단 시설을 활용해서 사인 규명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제로 운영이 되는가를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신이 사망한 채 발견됐고 그분의 돌아가시는 과정이 목격되지 않았으면 변사화돼서 그 사건들은 공시소로 잠시 이동을 해서 거기에 무료 안치가 됩니다. 지금은 그냥 민간 영안실에 안치가 되고 그 안치 비용은 유족들이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그 공시소에서 안치하는 동안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하는데 그냥 겉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일부 채취해서 거기에 어떤 중독물질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국가수에도 3대의 CT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CT를 활용해서 내부에 출혈이 있는지 공기가 들었는지 아니면은 부러졌는지 이거는 명확하게 CT에서 보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외상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안 장치를 활용해서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사인을 규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인이 나온다면은 그 검안 형태로 사인을 정하고 만약에 거기서 사인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영장을 청구해서 부검을 하면서 정확한 사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도해를 제가 해본 건데요. 이제 검안을 할 때부터 사실은 정확한 사망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을 해야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검사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검안을 하는데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 정보들을 취합하는데 동물 검사도 하고 CT로 또 확인도 하고 그리고 현장을 조사했던 경찰의 조사 요원들이 현장 소견, 그다음에 병력이 어떤 것이 있었고 현장에는 어떤 약이 있었고 또 수사 상황은 어떻고라는 부분들을 이 법의관들한테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면 이 많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1차적으로 검안에 의한 사인을 냅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영장을 받아서 부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시설을 목표로 한다면은 단계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부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검안으로 그 증거에 기반을 둬서 사인을 규명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에 이미 돼 있는 부분을 알고 또 법의의사들이 이거에 상당한 좋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저희가 접근해야 될 시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전문가를 양성해야 될까 이런 부분인데요. 그 사실 뭐 저희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공의대와 관련돼서 법의관도 국가의학인이 그쪽에 좀 들어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는 돼야 되고요. 거의 이런 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학원 과정이나 또는 전문의 과정에 속하는 상당히 조금 의학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동물과 관련된 부분, 또 법과 관련된 부분, 또 대량제에 관련된 부분, 사후 경과시간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런 대학원 과정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법의관들한테 제공이 돼야지만 훈련이 제대로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양성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뭐 부검이나 또 독성학이나 교통사고, 뭐 대량제 이런 거는 국가서에서 하고 현장 검안은 법의원에서 하고 병리학하고 영상의학은 병원에서 하고 유전학, 인류학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하고 하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곳들에서 잘하고 계시는 곳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어느 한 곳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관학 컨소시엄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대학원, 대학교 등을 추진을 해서 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는 이런 향후 추진해야 될 목표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지 학회에 계신 또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과 많은 의견을 받아서 그 계획을 만들고 또 시설 인프라는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 그것을 잘 활용할 강도를 경찰청과 또는 지자체와 연결을 해서 그 인프라를 얼마나 구축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속한 행안부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면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의문사 양산을 최소화하는 그런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 진성민 의원님께서 많이 고생을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 회기가 끝나는 거하고 함께 운영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그런 동력을 이 법안에서 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의 토론을 제가 받고 사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울산대 의과대학 김장한 교수님께서 이 법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또 법의학회 의견을 모아서 오늘 토론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울산대 김장한 교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법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왜 나는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법의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법의학교실이 대학에 법의학교실이 있는 데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국립대학이고요. 사립대학은 이제 큰 대학 말고 이제 조그마한 의과대학은 법의학교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나 병원 입장에서는 법의학이라고 하는 게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학문이다, 대학에서.
그렇게 사실은 그걸 반증하는 거죠. 네. 제가 내년에 회장을 할지도 모르지만 회장이 법의학 교실도 없는 사람이 하면 법의학회 위상이 어떻게 될까 고민도 됩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검시 이 제도 이 법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저희 법의학회 그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뭐 많은 분들이 계세요. 거의 전부 다 이제 계셔서 올리고 이제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한 걸 이제 토론문으로 보낸 거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의 제목은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제목이 긴데요. 조금 그래요. 이게 도대체 첩점이 정확히 어디가 있는 걸까 조금 고민되게 하는 부분인데 일단 법의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직책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법으로 정한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론 내용 첫 번째 보면 이제 제가 의문점을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뭐 의문사 중에서 군 의문사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이 법이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을 만들면 과연 군 의문사와 같은 국방부 소속 사건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건가? 법 체계적으로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체계적으로 군대까지 이게 미치는 법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이 법률 체계에 관한 문제니까 토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입법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군의무상 군대에서 하지 행안부에서 만든 법이 군대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의문만 제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에서 그 토론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사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그 법 규정 제2조에 보면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1. 변사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사체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시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의문인데요. 일단 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약간 이제 학문적으로나 각 법률상의 이제 용어의 그 해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법에도 변사 신고 의무가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변사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도 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범죄에 중심을 두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범죄로 인한 죽음이 의심되는 경우가 이제 사실은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판단할 것인가, 그 다음에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의문사라고 의문을 사라고 이 뭔가 사인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사 가족들은 이거는 범죄로 인한 죽음이다라고 이제 제기하는데 애시당초 조사한 측은 아니다, 이건 범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걸 그냥 범죄로 인한 죽음이다. 이거를 따라가는 건 기존의 학설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선책을 제가 둘로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법의학회는 변사 정의를 좀 넓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병사, 그 질병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를 명백한 걸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변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조금 기존의 정의하고 좀 어긋나죠. 넓어지니까. 둘째는 범죄에 관한 건 인정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이나 정의를 유지하는데 그렇다면 변사의 구체적 유형은 대통령령이나 하위법령, 시행규칙이나 이게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저번에 10개 정도를 했는데 요거를 대통령령이나 이렇게 하위법령에다가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게 뭐 문제가 있으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10개 정도 저희가 이제 법의학회에서 이게 이런 정도의 이제 유형을 만들어서 변사 처리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한 게 있고요. 학회 논문으로. 또 그게 이제 경찰청에서도 이제 이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요거를 작동시키려면 그 변사 정의에다가 구체적 유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한다. 이렇게 한 줄 넣으면 좀 이제 초기에 변사냐 아니냐 이렇게 그 다툼이 있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두 번째 유형을 선호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의문사가 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이거를 11번에 모두 넣으면 좋겠는데 넣으면 이게 작동이 되는지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시위원회 설치라는 걸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뭐 행정부 내에서 뭐 제도를 만들고 할 때 이제 위원회를 만들면 싫어하시죠. 예산도 많이 들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러는데 제 검시위원회를 그래도 생각하는 게 일단 이게 지금 검시관 제도를 만들고만 한다면 사실 이 검시위원회는 자문 정도로 해도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안 되는데 이 법을 살펴보면 결국 이제 법의관이라고 하는 게 공무원 조직이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의관 조직들이 이제 모이면 이게 하나의 조직이 돼서 무슨 법의청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조직청 같은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 법의학 입장에서는 뭐 대학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관여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게 조직화가 되면 사실은 이제 공무원 조직이 되고 권력 조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민간 통제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법의 인력 양성 부분도 저희가 학회나 대학에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서로 상의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공적인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걸 좀 적었습니다. 예컨대 저희 대한법의학회는 10년 전부터 법의 인정위 제도를 도입하고 인정위 면허 비슷한 거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개는 이제 병리학 전문의를 따신 분들, 뭐 기존의 법의학을 하신 분들 이게 일정 기간 업적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세부 전문의처럼 이용하는데 저희가 법의학이 전문의 제도가 없어요. 법의학 전문의. 이게 이제 의학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의학 전문의 제도가 없고 그렇다고 무슨 세부 전문의 제도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만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데도 막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의학회 자체는 이제 해결이 어려워서 저희가 인정의 제도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맞춰가려면 위원회 정도는 하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의관 자기관한 법이니까 자문 형태로 해서 지금은 법이 안 들어가더라도 시행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법의청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거는 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검시제도를 위한 법의관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아까 이제 양경무 부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도 잘 보시면 저희가 이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면 두 가지 형태의 검시제도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는 검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차례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되게 집에 뭐 사망 사건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저희는 이제 매일 보니까 논문도 쓰고 했지만 이 검안 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그 거의 공백 상태에 해당합니다. 공백. 부검 제도는 그나마 뭐 영장이 있어서 국가수에서 한다 이게 이제 제도화가 돼 있는데 부실하나마 검안은 실질적으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검안을 하고요. 검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인 불명으로 나오는 검안서를 갖고 사인 불명이 나오면 그때 경찰이 다시 이제 부검을 이제 청구하는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부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검안을 통해서 시체 검안서를 받아서 부검을 청구하는 그 기간이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 사망한 이후에 발견되고 뭐 하루 반. 그 사이에 이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는
뭐 장례식장, 대학, 병원, 영화실로 가고, 그리고 이제 부검은 한 이틀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국가수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떨어지는 게 부검을 마치면 유족한테 시신을 인도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도하면 그거로 이제 화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중요 사건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좀 이제 뭐 잡고 있죠. 잡고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걸 잡고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장에서 시신 안치비가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넘어가면 장례식 비용이 뭐 100, 200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의관 자격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거만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거만에 들어가는 그 불필요한 요소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만으로 뭐 이 사건을 마칠지, 안 그러면 부검을 해야 될지라는 뭐 결정을 법의관이 해야 됩니다. 그거를 법의관이 하고 이것이 거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면 그거로 사건을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검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검 절차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영장을 청구해서 뭐 가겠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 메디컬 이그제미너 법의관은 바로 부검을 합니다. 이렇게 거만을 법의관의 권한으로 넘기게 되는 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현재는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사들이 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사인 불명의 지체 검안서를 낸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신문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국가에서 왜 부검하는데 유가족이 이 시체 검안서 비용을 내야 되냐?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사인 불명인데 뭐하러 우리한테 받냐? 그래서 몇 번 신문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제도 개선이 안 됐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요번 제도 개선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만 종결권, 그러니까 검시 중에서 거만으로 종결할 권리를 법의관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전부 다 부검을 해야 되고 부검 영장을 해야 되면 이제 거만을 할 이유가 없죠, 법의관이. 그리고 사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법의관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미법계 코로나 메디컬 이그제미너를 운영하는 나라의 국가의 입법 태도는 메디컬 이그제미너 액트나 코로나 액트를 만든 다음에 그 변사와 같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메디컬 이그제미너 케이스, 코로나 케이스 이렇게 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바로 옵니다. 바로.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법의관 사무실에서 사람이 나가기도 하지만, 시신에 관한 거는 법의관이 구체적으로 거만하고 가져와서 거만 보고서를 내고 끝을 내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법의관 권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법에는 빠졌다. 그래서 그건 꼭 넣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법의관자에게 한의사는 있는데, 의사 집 가서 한의사 이렇게 항상 병렬로 가니까 한의사도 넣긴 넣었나 본데, 뭐 한의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는 기본적으로 법의학 전공 그 프로세스가 없어요, 대학에서. 네, 그래서 이게 한의학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저는 제외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절이 오면 뭐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렇게 법률적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한의사 측에서 해달라 그러겠죠.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없고요. 일단 다섯 번째는 이제 이 검시조사관 업무에 관한 규정들이 이 법의관법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위법령으로 좀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검시조사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이제 과학수사대 쪽에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현재 또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사건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부딪히고 있는데, 이 법에서 검시조사관 업무를 규정을 하면 나중에 제도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이거는 하위법령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겠냐. 검시조사관이 있다라고 하지만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좀 하위법령으로 가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검시조사관 업무가 상당 부분 법의관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검안제도를 법의관이 한다 그래서 저도 뭐 현장 검안도 몇 년 같이 나갔지만 법의관들이 나가서 현장 검안을 다 안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력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스크리닝 과정에 의사가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시조사관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 검시조사관이 그렇게 나갔을 때 그 업무를 법의관과 할 건가 경찰관과 할 건가는 사실 법의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권한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의관이 전혀 아무 권한이 없으면 경찰을 하고 하는 게 맞을 거고 법의관이 권한이 있으면서 뭔가 결정을 하는 일들이 있어지면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법의관하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검시조사관 업무는 하위법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뭐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건데 검시조사관 업무가 굳이 들어갈 필요 있나? 네,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이게 조금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번 10월 달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부검은 의사가 합니다. 부검은 의사가 하고 이제 부검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권한을 누가 가질 거냐 이것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검찰이 가졌고 이제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경찰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코로나가 갖는 영국도 있고 메디컬 익제미너가 갖는 미국도 있습니다. 이게 경찰이냐 검찰이냐 코로나는 치안판사라 그러는데 저희가 판사가 가질 거냐 의사가 가질 거냐 하는데 권한 갖는 건 제도니까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다른 게 이게 이제 국립과학사연구소 체계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이제 국가 거대 조직이거든요. 하나를 조직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센트럴라이즈되게 운영하는 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메디컬 익제미너나 코로나는 다 지방자치제하고 연결돼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디컬 익제미너 오피스에 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데퓨티가 있고 이렇게 의사 셋 정도 있고 직원이 모여서 한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것 끝 이렇지 이게 뭐 국립과학사연구소 원장님, 뭐 소장님 이렇게 그 법의관 조직이 운영되지는 않아요. 그건 FBI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의사들은 그냥 메디컬 익제미너 오피스 해서 작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지방자치 계약도 하고 그런 거지. 정년도 저희가 공무원처럼 하면 정년도 뭐 다 제한이 되고 그래서 약간 저희 그 의사들 조직하고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절충되는 형태가 좀 필요한데 이건 완전 공무원의 어떤 조직 책임을 얻는 게 그 법의학 인력 양성에서 과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법을 만들어서 해보자 그랬는데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항상 문제되는 게 그러면 누가 할 건데 거든요. 누가 할 건데 법의관 몇 명이 필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건데 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사실은 쉽게 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제가 검시위원회를 만들면 좀 논의를 깊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한 교수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법의관 권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양성 부분을 하지 않고는 좀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음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저기 오늘 원래는 윤일병 어머니께서 오셔야 되는데 윤일병 어머니께서 모친상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제가 어머니가 쓴 글을 좀 읽어드리고 5분 하고 제 글 5분으로 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토론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집단부터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어머니 안미자입니다. 저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2014년 전국을 경악과 충격으로 떨게 했던 피해자 윤일병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이자 어머니로서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아들 윤일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검의 중요성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다시 드러내는 것은 제게 있어 너무도 힘든 일이지만 우리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선임병들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구타로 사망했지만 군 당국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드러난 상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유가족들은 아들의 몸에 있던 수많은 상처와 멍들을 보면서 구타에 의한 죽음임을 직감했습니다. 이후 저희 유족이 강력하게 요청하여 부검 과정에 유족 측 대표와 상의와 지인인 민간병원 의사가 참관했습니다. 당시 부검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법의관 윤모 씨가 직접 집도하고 최모 군검사가 주관하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법의관 윤모 씨는 부검감정서에 민간병원 의사에 의하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이라고 기재했습니다. 당시 민간 의사가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이 없음에도 허위 기재를 했습니다. 부검감정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좌측과 우측에 혈흔이 있었고 온몸에 피하출혈과 비장이 파열되고 갈비뼈 15개가 골절이 되었다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본시 사인은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됨이라고 명시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유족을 속이는 등 군은 아들을 2번 죽였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부검감정서가 사건을 오히려 은폐하고 왜곡하는 데 일조한 것은 법의관이나 군검사가 군에서 독립되지 못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립적 지위를 갖지 못한 법의관과 군검찰은 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군은 부검감정서를 토대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이후 군인권센터와 저희 유가족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응원하는 가운데 늦게나마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은 어렵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된 검시와 부검만 있었어도 아들을 2번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검시와 부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법 취지에서도 밝힌 것처럼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것입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를 과연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관련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검시제도와 관련해 군 피해 유가족으로서 부탁드리자면 특히 군 의무사 등 군에서의 죽음은 무엇보다 군으로부터 독립된 검시관이 참여해야 합니다. 검시관의 독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억울한 죽음이 없을 것이며 군 당국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과정에 참여하면서 법의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련 군 규정에는 유가족이 요청하는 민간 의사를 부검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사항이 아닌 당연히 참여할 권리를 주어야만 검시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검 관련 영상을 열람 시청하는 것 또한 군의 허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유가족들이 요청하면 당연히 제공해야 합니다. 끝으로 입법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진선미, 남임순, 박원주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입법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다른 토론자들이 문제점과 다양한 대안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사실은 윤일병뿐만 아니라 군에서 사망한 허원근 일병이라든가 오늘 이제 참석해주신 최종순 형님이시죠. 예. 이제 최이병 사건에서도 이제 드러나고 또 그 강제징집 사건에서도 이제 군 의문사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제 그 있었던 사망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재심을 지금 해서 무죄를 받고 하는 그런 강력 사건들에서의 어떤 억울한 그 피해자 그리고 죽게 된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지 못하는 이러한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저는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연이 뭐 굉장히 잘 시스템이 갖춰지고 현대 과학 수사에 대한 어떤 첨단 기법들이 많이 도입됐지만 그 당시는 이제 그러지도 않았을 뿐더러 워낙 이제 그 권력에 의한 입맛대로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이제 염두에 뒀을 때 이러한 법을 간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은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에 이제 법의관으로 구성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여전히 검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검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과거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격상되었다고 하지만 법의관의 신분과 권한, 검찰과 사법경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 등은 오랜 세월 입법 불비로 인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수사 공정성 문제와 수사 및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해왔고 진범이 아님에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최근 일부 사건에서 진범이 밝혀짐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죄 없는 사람의 삶을 망치고 범죄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도 규모하지 못하고 국민 혈세까지 낭비하는 중첩적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검시 및 법의관의 지위에 대한 법제도화는 매우 중요하지만 신분과 업무의 독립성을 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법의관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조문은 없어 추후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이나 173조 1항에 따른 사체의 해부 및 220조에 따른 변사체의 범한 및 부검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문에 법의관 참여와 업무상 독립성을 명시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법원법 181조 검증에 필요한 처분이나 264조 변사자의 검시 관련 등 군수사의 절차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시와 사체 부검은 군검사가 지휘하고 있으며 그 업무는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법의관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한 것처럼 윤일병 사건에서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 그러니까 국방부 소속이라는 지점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일례로 사실은 그 당시 그 검시 부검을 했던 법의관 같은 경우에 헌병에 참여해서 헌병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검시 조서에 담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시체를 처음 접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로 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수사관의 어떤 주관적 개입을 통해서 그 법의관의 어떤 검시나 이런 것들을 좀 일정 정도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저는 국방부 소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 법을 고칠 때 아예 그 국립과학수사연구 그 국가연으로 다 일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거기에 군과학수사과나 팀을 신설하는 것이 올바르다. 굳이 이 국방부 내에 이게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그 조금 특수하다면 총상 그리고 조금 더 특수하다면 이제 그 폭파 사건에 의한 그 폭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지금 재난 상황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변사 사건의 일종이기 때문에 국가연이 이것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이전에도 군에서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 등 수많은 의문사 사건이 있었고 이는 군에서 진행하는 사망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등 군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로부터 독립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고위공직자 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환경이 전문화되고 다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법의관 인력 부족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구설치법, 아까 이제 범시청 얘기 이제 앞서 조금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청이나 외청 독립이나 처로 격상하는 방식 또는 이제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좀 독립해서 총리직 산하로 이상을 격상시키는 것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제 재정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기관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들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저는 이 예산 확보나 인력 확보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어깨를 좀 나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협조적 관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종속 관계로 보일 개연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검시나 변사 사건의 이제 지휘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국처럼 치안판사가 있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치안판사가 그것을 뭘 한다면은 사실은 좀 더 그 입법사법행정부의 견제 기능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과거 수많은 의무사, 억울한 옥살이 등 인권 사각지대를 양산해온 검시제도와 법의관 제도의 법제화는 기구 독립성과 함께 논의돼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예산과 권한 다툼 등 지역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보이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의 반대 의견은 정중히 저는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해서 좀 개정하는 기구 독립은 좀 차치하더라도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이제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기구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법의관을 양성하는 교육 체계가 갖춰지지 않다면 저는 이거는 자본의 논리만 계속 통해서 돈 많이 버는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 집중돼 사실 법의관 분들은 명예를 중시하지 돈을 중시하지 않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명예를 좀 더 한껏 저는 높여줘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 법의와 관련된 어떤 과를 좀 많이 신설하고 국가가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좀 양성하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학과를 열어놓고 모여라 이게 아니라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양성할 수 있는 저는 전액장학금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부하고 좀 협의해서 향후 좀 법의관 질이 높은 법의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행안부 내에 계속 남아있는 부분도 저희들의 노력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신뢰에 있어서 좀 많은 좀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청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저희를 키우기 위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또 처우도 사실 좀 좋아야 그분들도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무원 수당 체계 내에서 딱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특별히 뭘 해주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해주는데 당신들도 못 해줘. 딱 이 답이 기재부의 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의관 법안에서 이런 명칭이라도 명시가 되면은 그걸 시점으로 해서 이분들은 다르다라고 해서 가주는 것이 또 발전의 어떤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 과학수사 담당관 이종규 총경님 나와 계신가요?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이종규 총경입니다. 국민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가에 의한 검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쟁점 사항을 최소화해서 여러 논란거리는 제거하였으나 전문가 양성과 처우 개선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법률안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향후 이제 요 두 가지 제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전문가가 양성이 된다면은 다 사라질 문제이긴 하지만 현행 그 법률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전문가 양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을 이 법률안 제8조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법의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안이 제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검안 및 일부 부검은 민간 의사가 대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의관이 공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이 법률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그 부검안비 관련해서는 경찰청 훈령인 참고인 등에 관한 비용 지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김정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법의관 직무 대행자에 대한 경비 규정을 법률안에 둠으로써 현재 유족에게 별도로 이제 검안서 발급 비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찰 검시조사관 관련해서 그 변사체 검안에 관한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더라도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검안서 발급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에 대한 장례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검안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데 검시조사관이 검안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검안서 발급을 누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관 또는 법의관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면 이중으로 검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경찰 검시조사관에게 변사체 검안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동법률 규정이 부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향후 본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의관 등 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짧게 마쳤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님 성경은님 혹시 과장님 나오셨는가요? 안녕하세요. 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성경은 사무관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제 오늘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는 법의관 양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법의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또 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5조에 이런 계획 같은 걸 세울 때 검시 업무 전무 인력 양성이나 이런 걸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된 의견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6조에 법의관 자격으로 각 호의 법의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각 호에 따라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법의관에 대해서 뭐 더 이 제도에 관해서 언급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법의관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이제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결국 부검을 해서 그 비용으로 어떤 훈련을 시킬 만한 그런
수가 체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양성을 한다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훈련 비용을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크게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행안부 법무 담당하실 김용구 사무관님, 제가 아마 그 순서를 넘어갔는데요. 혹시 김용구 사무관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을 대신하여 참가한 김용구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 마지막 순번을 맡게 되었는데, 먼저 검시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해 주신 양경무 법의학 부장님과 앞선 토론자분들의 깊은 고찰을 통해서 법인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법무담당관실은 우리 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률들의 입법 절차를 총괄하고 있는 곳이라 이런 법의관 제도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법의관과 관련된 법안이 2005년부터 계속 발의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 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의관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업무의 소관이나 그 모호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간략히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법안을 살펴봤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시 업무 종합계획 수립이라던가 사인 규명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 그리고 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또 많은 책임과 그다음에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의되어 논의가 될 경우에 부차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보다 완성된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저희 좀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갑작스럽게 토론에 참여를 하게 돼서 많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논의된 그런 토론에서의 내용들은 부 내에 많이 공유를 해서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행안부 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저희 부만의 어떤 업무로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폭넓은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어서 그런 부심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온라인에 지금 참석해 주신 여러 저희 동료분들 또 또 관련된 분들이 계신데 네,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 좀 해주십사 하고요. 예.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상황의 제한 때문에 짧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학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랜 수번으로 간직하고 있어서 당연히 이 법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바라고 있고요. 다만 이 법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눈에 보이는데 변사체의 정의로 이 법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실무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변사라는 용어에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변사라는 용어가 법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 어느 법에서도 변사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호한 용어가 이 법안에 등장함으로써 또 내용을 보면 범죄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면 이 죽음이 변사인지 여부를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우려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의학회에 투고한 논문에 제안한 것처럼 변사라는 용어로 시작하기보다는 국가의 검시 대상 사망 내지는 법의 검시 대상 사망 이런 개념으로 법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의견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시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의학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가장 현실 속에서 작동하기 좋은 방향으로 법의
그 내용이 담겼으면 쓰겠다. 예컨대 시체의 가장 전문성을 갖는 사람은 이 법이 말하는 법의관일 텐데 이 법의관에게 일정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변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고 변사라면 혹은 변사가 아니라면 이 사인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 부분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정한 교수님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이 죽음을 변사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은 죽음으로 볼 것인지 변사라면 혹은 그렇지 않은 죽음이라면 그것만으로 사인 입증이 되는 죽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부검을 해야 되는 죽음이라면 그것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부검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내용이 이 법에 담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체에 대한 가장 전문가는 법의학자이겠지만 또 경찰은 또 검찰은 나름대로의 또 복지부는 나름대로의 사인을 규명할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서 한 개인의 국민의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가장 합리적인 결정과 수단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유연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예, 박종태 교수님. 예, 망설이다가 연결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는 전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대한법학회 회원들은 모두 동의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의무화의 어떤 어려움을 겪으신 이제 가족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조금 두루뭉실하고 부정확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2000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국가수와 그때 제가 회장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대학에서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수에서는 심화시켜서 활용한다 인력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법안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인데 그 인력 양성에 대한 것은 그게 좀 부족한 듯해요. 우리 국가 모든 많은 전문 분야들의 전문가 인력은 즉 전문가 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지식 전달인데 되게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민간 영역이든 정부 영역이든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좀 대학의 역할을 검시 인력 양성에 좀 많은 부분 할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어떤 비슷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과연 국가수가 양성한다는 것인지 대학에서 양성한다는 것인지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지 지금도 국가수의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에서 부검도 하고 있거든요. 아까 토론자 중에 국방부에서 인권센터에 나오신 분은 이제 민간이 부검을 해서 그러는데 법학교실에 대학의 법학교실의 인력도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는 인정을 하고 인력 양성의 어떤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시에 서중석 아까 부장님께서 양경훈 부장님께서 찾으셨던 서중석 원장님과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대학은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수는 심화시켜서 활용한다. 굉장히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듯해서 유뭉실하게 넘어가는 듯해서 참다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법안에 인력 양성안에 대한 것을 직접 담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 속에서 그 양성을 이제 의논해 가면서 그 어떤 전문가를 만들지 학회와 복지부와 교육부와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의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변사의 정의 아니면은
변사의 유형을 명시를 하는 게 제일 타당하고요. 그다음에 법의간의 권한으로 그만으로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 부검까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시위원회는 뭐 있으면 좋고 그건 상황 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검시조사관과 관련된 규정은 하위 법령으로 가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김상환 교수님도 지적했듯이 이게 국가 거대 조직으로 중앙 집권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방자치적으로 지역으로 분할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력 양성도 그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조직으로 중앙 집권화를 한다는 것이 국가로 봤을 때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조직으로 가서는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큰 모습이 중앙 집권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방으로 이렇게 작게 나누어져서 실현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덧붙여서 하나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 국민들의 인식이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3일장이라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는 어떠한 검시제도도 그것 때문에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화장이 현재 아마 한 90% 정도까지 화장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례 문화가 그 화장이 이렇게 바뀐 것처럼 장례 문화도 3일장에 국한하지 말고 뭐 3일이든 4일이든 약간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국민들의 의식 개선도 덧붙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하면 좋겠고, 전체적으로는 김상환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군대 문제는 사실은 큰 여기서 언급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국가가 행안부 위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듯이 군은 국방부 안에서 과학수사연구소가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독립되어서 하고 있는 거지,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다,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다 하는 거는 논의의 포인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전혀 없고 법의관이 독립적으로 다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드릴 의견은 없고요. 학회에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이제 한 가지 그냥 관심사이라서 이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제 국회에서 많은 이제 경찰로의 수사권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마 검시권과 관련된 논의는 좀 이렇게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상 이제 그 부분이 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뭔가 관련된 이제 검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같이 진행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관련된 수사권과 관련된 논의에도 같이 좀 이 법안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담아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하고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또 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의원실과 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쟁점 사항들을 조절해가는 그런 방안을 갖겠습니다. 현재 이쪽 법안 자체가 자세하게 많은 걸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실제로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 법안 자체가 시작점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좋은 말씀들 주신 여러 우리 법의학 동지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진선미 의원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